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후지의 새로운 신제품 XS20 예판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뭐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김비디오님하고 덕션을 운영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비디오님이랑 제 유튜브가 거의 한 2, 3주 전에 정체돼 있죠. 또 안 하다 보면 못 하겠는 게 또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타겟책을 찾고자 할 때 가장 좋은 게 이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XS20을 예판해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이 소니의 GBE1이에요. 지난 영상에도 또 남겼었죠? 근데 왜 잘 쓰고 있냐? 일단 작으니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또 작기만 하다고 제가 쓰기에는 최소한의 그 필요한 스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스펙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작은 바디들이 대다수였는데, 이 GBE1은 FX3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아직 뭐 물론 4K 120은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지만 곧 될 거고, 4K 60프레임만 해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작고 가벼워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에서 또 하나 구입한 게 바로 이 후지의 XS20이에요. 물론 이제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사실 GBE1이랑 비교하면은 저조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는 조금 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 후지만의 색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컨텐츠 순서는 그냥 꺼내서 언박싱 정도 하고, 제가 렌즈를 또 여기 맞는 걸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샀는지 설명드리고, 또 이걸로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거 설명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요즘에 박스 가격은 카메라들 더럽게 비싸졌는데 박스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엄청 단촐해졌어요. 심지어 이제 뭐 충전기도 주지 않죠. 자, 이렇게 본체, 와 진짜 엄청 작네요. 이게 배터리도 커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는 XS10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GBE1이고, GBE1은 이제 뭐 요거저거 달려 있어서 좀 더 커졌긴 한데, 크기상으로는 뭐 GBE1이 좀 더 큽니다. 트랩 들어있고, 충전기는 이제 안 들어있으니까 충전하는 제품들이랑 요 배터리 들어있고, 그다음 USB 케이블, C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뭐 그 외에 잡다한 거 사실 거의 없어요, 내용물이. 그만큼 야박해졌다. 자, 여기 이제 배터리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고, 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 가벼워서 요즘에는 큰 카메라는 아예 큰 카메라로 쓰고 평소에는 작은 걸 쓰자 이런 거에 제가 요즘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GBE1도 쓰고 카메라 뭐 리코 그리고 X100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XS10은 제가 쓰다가 잘 쓰다가 팔고 다시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저한테는 아무리 작아도 제가 영상을 하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꽂으라면은 4K 60프레임이 되는가, 그리고 10비트가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422 10비트가 돼야 이제 그레이딩을 했을 때 풍부한 색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4K 60프레임이 돼야 나중에 필요할 때 슬로우도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영상 기계를 볼 때 최소한의 조건으로 4K 60프레임, 422 10비트의 색영역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만, XS10이랑 요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제 4K 60프레임과 422 10비트가 되느냐, 그 차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60프레임이 되는 기계가 H2S도 있고 H2도 있고 XT4가 됐었나? 아마 XT4도 됐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XT5도 되고. 근데 걔네는 크기가 크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제 후지는 어쨌든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에요. 아니, 풀프레임도 요만하게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크롭 바디를 이거보다 더 크게 가지고 다니면 뭔가 억울하잖아. 적어도 더 크려면 판형이 더 크다던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중형 바디거든요. 후지 중형 바디인데 센서 크기가 이미 차이가 이만큼이 나지 않습니까? 센서 크기 차이가 이 정도는 나야 저 정도 큰 걸 용납할 수 있지, 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크롭 바디는 작아야 한다. GBE1도 4K 60프레임, 곧 120프레임도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422 10비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바로 듀얼 베이스 ISO가 12800에 있다는 거죠. S로그3로 촬영할 때 거의 빛이 없는 수준일 때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없이. 심지어
애매하게 어두운 밤에는 ND 필터를 끼고 찍어야 될 정도예요. 그냥 요만한 기계에 이제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소니만 계속 찍다 보면 딴 걸 써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파나소닉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파나소닉도 잘 쓰고 있지만 후지 색감도 또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후지는 또 후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레이딩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큰 건 싫어. 그래서 H2S나 H2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인 4K 60프레임 그리고 422 10비트를 만족하는 이 XS2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판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렌즈들을 어떤 걸 붙였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서 렌즈들도 다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영상 바디를 다 팔아가지고 후지의 X 마운트는 이제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X 프로 2에 붙여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 XS20을 사면서 이 렌즈들을 붙여서 쓰려고 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인기가 많을 것 같진 않은 바디예요. 왜냐면은 후지는 사실 레트로한 맛에 외관에 예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 렌즈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레트로하게 예쁘잖아요. 근데 S20 그리고 전작인 S10도 후지 바디들 중에서는 되게 모던한 외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도 카메라의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실용기로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손떨방도 있고 바디 손떨방, 그래서 실용기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작아요. 보세요. GB2.1도 엄청 작은데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렌즈를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처음에는 185를 붙여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좋은 점은 손떨방이 달려 있는데 영상에서 가변 조리개는 자꾸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레이딩 할 때 좀 귀찮단 말이죠. 고정 조리개가 없을까 했는데 마침 시그마에서 1850이라는 걸출한 렌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기 PNC에 가가지고 직접 제 돈 주고 사왔는데 엄청 팔렸대요. 이게 후지 사용자분들한테 엄청 좋고, 요 위에는 제가 이제 업링을 껴놓고 쓰는데, 왜냐면 ND랑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엄청 작고 가볍습니다. 이 원래 작고 가볍게 쓰려는 목적에도 맞으면서 환산해서 한 2470 정도의 화각이에요. 제 1855보다 망원의 5mm가 작은 대신에 고정 조리개고 대신 손떨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만약에 사진이라면 저는 후지의 XF185를 추천드립니다만, 영상이라면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시그마의 1850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것만 사러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점사 렌즈들이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56mm 1.4 그리고 16mm 1.4 그리고 30mm 1.4 이렇게 3개가 X 마운트로 출시가 돼 있어 가지고 후지의 2.0 렌즈들보다는 크고 무겁지만 1.4라는 거에 혹해 가지고 이건 사실 조금 할인을 해주셨어요. 세기에 혁영님이랑 우리 길수님께서 4개로 다 세트로 사시면은 좀 할인을 해드릴게요 해서 1850이랑 56.4 그리고 16.4 30.4 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사면서 조금 할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로켓펀치님 채널 보고 왔는데 해주셨다는데 저도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면 뭐 해주실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아직 협의된 건 아닙니다만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영상을 할 거면 얘네가 맞지 않나. 왜냐면 2.0이지만 후지의 이제 최신 렌즈들답게 영상 특화처럼 나왔어요. AF도 굉장히 빠르고 소음도 없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런 후지가 영상 기기로서의 좀 덜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이 앞쪽에다가 ND 필터나 이런 걸 많이 달아서 쓰거든요. 영상을 할 때. 이게 구경이 다 막 46, 49 이러다 보니까 ND 필터 이런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렌즈들을 위해서 업링을 달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맞는 ND 필터를 사야 되는데, 그럼 또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작게 쓰자고 만든 거에 업링을 끼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렌즈들로, 그래서 요 렌즈 앞 캡에다가 이제 업링을 다 달아서
다 67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제 ND 필터 같은 걸 껴가지고 쓰는 거죠. 사실 조금 걱정인 부분은 발열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그냥 오자마자 깐 거라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조만간 김미디오님이랑 자전거 여행을 가거든요. 1박 2일로. 그때 한번 또 써보고 후기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XS20을 산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리다 만 건데, 제가 원래는 후지의 이제 GFX 100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99%의 확률로 다른 분들은 이걸 사진 때문에 쓰겠지만, 사진보다는 영상용 기기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던 거고요.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확실히 판형이 크니까 오는 깊이감은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제가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GFX 100S랑 XS20 두 개로 한번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S20을 써보면서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텐데,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로켓단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바 뿅.